전기 포텐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복습하고 바로 또 오늘 공부할 부분 들어갈 텐데, 여기 4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그림 있죠. 이 그림을 17장에서는 계속 이 그림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축전기 나오는데 이것이 축전기이기도 해요. 축전기. 금속판 두 장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금속판, 오른쪽에 있는 금속판이 있는데 금속판의 전하를 이렇게 이제 대전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양으로 대전됐고 오른쪽 금속판은 이제 음으로 대전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이걸 대전시킬 수 있냐면 여기 이제 배터리만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이쪽에 플러스 극, 반대쪽에 마이너스 극 이렇게 연결해서 전선으로 연결하면 이게 이제 대전이 되는 겁니다. 대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양극이죠.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이잖아. 플러스 극이 연결된 금속판에서는 전자가 빠져나옵니다. 전자가 여기서 금속판에서 빠져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반대쪽 배터리를 지나서 반대쪽에 전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 이제 전자가 쌓인 거죠. 더 많아진 거고,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가 이제 양으로 이렇게 대전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장치가 축전기예요. 이렇게 금속판 두 장이 그대로 축전기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다음 17.7인가 8인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따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왼쪽에 음전화가 오른쪽에 있게 되면 전기장이 오른쪽 방향에 전기장이 이렇게 생겨나죠. 이 정도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내용은 이게 다예요. 금속판 두 장에 배터리 연결하면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그 안에 전기장이 생겨나는 거지.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이 배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전원, 우리가 이제 전원이라고 그러죠. 여선 전원이 직류 전원이잖아. 직류 전압, 그렇죠? DC 볼테이지가 직류 전압이 걸려 있는 그런 전원이에요. 직류 전압이 전원이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균일한 전기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전기장의 크기가 얼마냐? 이거를 구하는 게 가우스 법칙으로 전기장을 구할 수 있어요. 앞에서 앞단원에서 가우스 법칙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 장치, 요런 시스템을 가지고 16, 17장, 18장까지, 18장은 이제 전류겠지만 거기까지 다 커버가 돼요. 가우스 법칙. 오늘 가우스 법칙에서 공부하는 거죠. 여기 한 장에서 다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는데, 이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냐 그러면, 전기장의 세기는 여기 만들어진 전하량이 근데 이 배터리의 전원이 V볼트라고 합시다. 배터리의 전압이, 그러면 이 전하가 그럼 얼만큼까지 전하가 쌓일 거냐. 여기 있는 전하가 쌓이는데 V는 ED라고 그랬잖아요. V는 ED. 그래서 V 나누기 요 간격이 델타 X 또는 아예 D라고 합시다. 우리 계속 D로 공부하니까 요 두 금속판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했을 때, 오늘은 마우스가 잘 써지네. V는 ED의 식이 되는 그 E 또는 그 V가 될 때까지 여기 이 사이의 전기장이 점점 증가할 거 아니에요. 전하가 점점 많아지니까 전기장이 점점 증가하는데, 이 전기장이 요 전원의 전압 V 나누기 D가 될 때까지 전기장이 계속 증가해서 이만큼의 전기장이 딱 되면 더 이상 전하는 가져오지 않아요. 배터리가. 전하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 또는 이 전압이 배터리의 힘이 무한히 센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하를 가져와서 쌓아놓고 나면, 쌓는 게 끝이 나면 더 이상 더 쌓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딱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일이. 배터리가 일을 해서 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하가 꽉 차면 더 이상 못 넣겠죠. 여러분들이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을 때 내 폐의 힘보다 더 큰 공기를 압력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풍선 속의 압력이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증가하다가 내 폐가 낼 수 있는 압력에 딱 다다르면 더 이상 공기는 안 들어가겠지. 오히려 거꾸로 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거꾸로 잘못되면. 그렇죠? 그렇듯이 이 배터리가 전하를 축전기에 집어넣는데 이 압력이 축전기의 압력, 그게 축전기의 전압이에요. 축전기의 전압이
자기 자신의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만 딱 충전이 되고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겠죠. 그때 그 압력이 자기 자신의 전압 V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V가. 그럼 전기장은 V 나누기 D일 테니까 이런 전기장까지 만들어지겠죠. 전기장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겠지. 자, 그러면 전압에 대한 얘기, 이 전위차, 여기 보면 높은 전위, 낮은 전위, 이렇게 낮은 포텐셜 에너지, 높은 포텐셜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데, 양전하가 있는 곳은 전위가 높고 음전하가 있는 곳은 전위가 낮아요. 여러분 이제 등전위선 측정을 했을 때 이제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전위선을 우리가 여기 긋는다면 이렇게 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수직으로 이렇게 그으면 돼요. 선이 약간 삐뚤데 이렇게. 이게 등전위선이야, 그렇죠? 등전위선과 전기장은 수직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어디서든지 이렇게 수직이죠.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아지는 거예요, 전위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9V, 여기는 8V, 점점점점 760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1V, 뭐 2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V인 등전위선, 2V 점점점 가서 이렇게 8V, 9V인 등전위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때 이제 전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전위에 대한 정의는 전기장이 하는 일, 전기장이 일을 하면, 여기 이제 전하가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전하처럼 이런 전하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런 전하가. 이 전하의 전기력이 일을 하겠죠. 옮겨줄 때. 그래서 델타 X만큼 A에서 B까지 옮겨준다면 그때 전기장이 하는 일은 전기력 곱하기 F 이동한 거리 델타 X 이렇게 되겠지. 델타 X. 근데 F는 QE라는 걸 알고 있죠. QE 델타 X만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기력이 일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1학기 때 포텐셜 에너지 정의식 바로 이렇게 구하는 거죠. 마이너스 델타 U 이렇게 됩니다. 이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자고. 책에는 P 그랬는데 포텐셜 에너지를 P 그러면 마치 P 곱하기 2인 줄 알잖아. 이게 잘못 보면. 그치? 그래서 그냥 U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U. 포텐셜 에너지 U. 자, 그래 놓고 양변을 여기 이거를 이렇게 쓸까요? 넣어주고 는 마이너스 델타 U 여기다 써주자고요. 그래 놓고 양변을 Q로 나눠요. Q로 나누면 그냥 여기는 2 델타 X만 남겠지. 2 델타 X만 남죠. 이게 Q분의 마이너스 델타 U가 되겠죠. 마이너스 Q분의 델타 U가 됩니다. 요거를 Q를 아예 하나 다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델타 Q까지 포함해서 V라고 쓴다 이런 얘기예요. 문자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는 거야. 여기 2하고 X 요거는 뭐 문자를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그냥 Q분의 U를 V라고 쓰는 거예요. Q분의 U를 V라고 하자. 이걸 이제 V로 정의하는 거죠. V로. 말로 표현하면 Q분해니까 1쿨롱당 가지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1쿨롱당 포텐셜 에너지. 1쿨롱당 에너지를 V라는 기호로 쓰고 이걸 이제 전위라고 하자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는 아니고 Q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포텐셜까지만 딱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전기 포텐셜. 우리말로 전위 이렇게. 에너지는 아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단위는 줄 퍼 쿨롱이죠. 그거의 단위는 근데 그거를 이제 볼트라고 써요. 아예 볼트는 줄 퍼 쿨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1볼트예요. 1볼트.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V는 ED 이렇게 외우자고 했던 거죠. V는 ED. 여기에 Q를 곱하면 다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양변에 Q를 곱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 식을 쓰면 에너지 입장에서 식을 쓰는 거고, 그죠? 에너지 입장에서 식을 쓰는 거고, 이렇게 아래처럼 V는 ED라는 식을 쓰면 에너지가 아니라 전기장의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전기장 또는 전위의 입장에서. 그렇죠?
똑같은 식인데 Q로 나눴느냐 안 나눴느냐 그냥 그거에 다를 뿐이에요. 아예 동일한 식입니다. 그죠? 동일한 식인데 에너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 위에 있는 식으로 보면 되고, 난 전기장에 대한 식을 보고 싶어 그러면 아래식을 주로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이 단원에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이 단원에서. 그리고 이 축전기 이렇게 금속판 두 장의 모양으로 평행한 금속판 두 장으로 생겼잖아요. 이런 축전기를 평행판 축전기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축전기는 도체는 다 축전기가 될 수 있어. 무조건 도체만 있으면 그냥 그 자체가 축전기예요. 거기다 전하를 우리가 대전시키거나 전하를 뺄 수 있으니까. 그죠? 전하를 쌓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간단한 형태로 특히 이 일정한 균일한 전기장을 만들 수 있는 축전기가 이 평행판 축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행판 축전기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 단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원이 많이 가야 되네, 그죠? 여기 어디야? 여기 17.7절. 여기 보면 제목이 이제 전기 용량 이렇게 나오죠. 전기 용량. 이 사실 17-7절까지 가는데 이제 이 전위에 대한 얘기가 점전하가 만드는 전위 뭐 이런 것들이 전하에 의한 전위가 나와요. 그 얘기는 이제 수업에서 들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정리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기 용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기 용량 그림을 다시 보면 똑같은 그림이 또 나오는 거지. 아까 봤던 대로, 그죠? 금속판 두 장에 배터리 연결하면 되는데 배터리는 전원이고 위에 있는 이 금속판들을 우리가 평행판 축전기, 모양이 판판한 두 개의 금속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평행판 축전기라고 이름을 짓고, 그럼 축전기는 배터리가 전하를 여기에 이제 쌓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전자를 가져오면 그쪽 가져온 쪽은 양으로 대전되고 반대쪽은 배터리가 이제 갖다 쌓아 놓을 거니까 음으로 이제 대전이 되겠고요. 넓이가 A예요. 금속판의 넓이. 그리고 둘 사이 간격이 D. 얘는 넓이와 간격을 알아야 되고, 요 금속판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전기적인 특징인 유전율이 또 있어요. 이 사이를 어떤 물질이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축전기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입실론, D, A.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이 유전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그냥 물질마다 전기적인 특징이 분명히 다를 테니까, 특히 절연체에서 그 특징들을 나누는 한 가지 이 물리적 내용이 바로 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책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실제 축전기는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 여러분 전자제품이나 뭐 기기장치 안에 보면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 잘 보시면 얘는 25V까지 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전압을. 그리고 470 마이크로 페럿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얘는 250V 가할 수 있고 220 마이크로 페럿의 용량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제 반사가 돼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작은 거, 이렇게 손톱 아주 쬐끄만 거 있죠? 이런 거는 읽는 방법이 달라요. 이걸 다 인쇄를 못 해. 너무 작아갖고. 그래갖고 인쇄를 세 자릿수 뭐 이렇게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 되는데, 이런 건 너무 용량이 작아서 피코페럿 이렇게 돼요. 피코페럿. 얘도 피코페럿. 이렇게 작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축전기예요. 다 축전기예요. 다. 대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원통. 그리고 작은 전자제품에는 이렇게 작은 피코페럿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기판을 보면 전자제품 전기 기판이라고 그러죠. 회로 기판. 기판에 전기들 이미지를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다 축전기죠. 4개. 또 뒤에 있는 이렇게 둥그런 거죠. 그 정유소에 이렇게 기름 쌓아놓은 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작은 축전기는 이거 다 축전기예요. 이런 거 다 축전기. 이런 것들도 모양이 좀 특이하죠. 콘덴서.
작은 용량 콘덴서가 1호짜리가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거 이게 이제 작은 용량입니다. 이런 것들 매우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편에서는 구경하기가 사진 찍기가 아마 어렵지.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이제 용수철처럼 이렇게 막 감아놓은 거 있죠, 뭐, 그죠? 이렇게 감아놓은 건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이게 콘덴서고, 그죠? 이게 콘덴서고 오른쪽에 있는 이건 인덕터입니다. 인덕터 두 개가 이제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야. 전기에서는 이 콘덴서 공부하는 거고 자기에 가면 이 인덕터를 공부합니다. 인덕터 이렇게 뭐 대충 막 감아놓은 것 같죠? 예, 전선으로 이런 것들. 저 뒤에 있는 게 노란 거 있지, 노란 거. 예, 이게 변압기, 트랜스포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변압기. 예, 금속으로 이렇게 딱 세워져 있는 거는 이런 건 다 냉각 장치예요. 금속 냉각.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파란 거 아주 작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작은 축전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이거는 녹화가 안 되겠네. 예. 이거를 좀 그냥 보기로 바꿔놔야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거 그러면 이렇게 원통형을 어떻게 만드느냐? 실제 만들 때는 만들기가 금속판 두 장을 종이에 가운데 종이를 끼워서 서로 붙으면 안 되니까 돌돌 말아서 그냥 고정시켜 버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만들긴 쉬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가면 축전기에서 나오는 식들이 나올 텐데, 축전기는 전하를 집어넣는 장치가 되는데, 그럼 전하를 얼만큼 집어넣을 거냐? 들어가는 전하량에 의해서 그 전기장이 결정이 되죠. 참고로 그 전기장은, 내부의 전기장은 V는 ED라고 했으니까 간격을 알고 전압을 알면 전기장이 이렇게 구해지기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입실론 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A분의 Q. 아까 면적 얘기했죠. 면적당 들어있는 전하량. 전하가 들어가는 거니까 면적당 들어있는 전하량을 입실론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게 전기장이 되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나오면 다시 보고, 본래는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입실론 분의 시그마라는 걸 가우스 법칙에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만들어 줄게요. 나중에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식은 이걸 알아야 돼. Q는 CV. 이걸 알아야 됩니다. Q는 CV. 이거의 뜻을 여기 지금 17번씩, 18번씩, 18번은 단위에 대한 얘기고 17번과 19번씩을 알면 돼요. 요 단원에서는.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많이 설명하는 게 이제 공기 탱크죠. 공기 탱크. 공기 탱크가 또 공기 탱크 하나만 놓고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공기 탱크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금속판 두 장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거예요. 여기 사이에 펌프가 있어. 펌프. 펌프가 있어서 이 펌프가 공기를 한쪽에다 주입할 거예요. 원래는 이제 공기가 대기압이죠. 대기압. 그죠? 그냥 진공이 아니라 지금 대기압인데 뚜껑에 마개가 다 열려 있어. 근데 이쪽에 공기를 넣을 건데 이 공기를 어디서 갖고 올 거냐면 다른 공기 탱크에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대기에 있는 공기를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럼 본래 얘도 공기가 들어 있었는데 이제 공기 분자가 없어지겠죠. 이쪽으로 공기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그럼 압력은 여기 압이 줄어들고, 여기는 압이 줄어들고, 이쪽은 압이 증가하겠지. 여기, 그렇죠? 한쪽에 있는 걸 다른 쪽에 쌓아줬으니까. 이 역할을 배터리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배터리가 이쪽에 있는 음전하. 근데 음전하를 가져오면 또 이 전하가 기호가 음이니까 헷갈려서 그냥 양전하라고 생각하죠. 양전하를 가져다가, 얘는 양전하를 가져다가 이쪽에 쌓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양전하가 점점 많아지겠고, 여기는 양전하를 뺏겼으니까 음전하가 이렇게 대전되겠죠. 이 원리랑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압이 점점 증가하겠지. 압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압이라는 말보다는 여기서 이제 전위라는 말을 쓰면 돼요. 전위. 우리는 전위. 그래서 이제 전위가 증가하고, 얘는 전위가 떨어지죠. 원래 전위는 기준 전위 0이었는데 0보다 떨어지는 거고, 여기는 0보다 높아지니까 그대로 그냥 이 구호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위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죠? 변화산 전위. 그리고 얘는 델타 V라는 전압을 가져요. 배터리가.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펌프가 뭐 무한정 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낼 수 있는 전압, 압력, 그죠? 이 펌프의 압력, 용량,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만큼만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고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1.5V면 1.5V에 해당하는 전압만 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값이 왼쪽에 있는 V 플러스하고 오른쪽에 있는 V 마이너스의 차, 이게 전위차잖아요. 그죠? 요만큼이 자기 자신과 같아질 때까지만 압을 넣을 수 있는 거야, 전압을. 그럼 요 안에는 전기장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겠죠. 자, 앞에서 했던 거 또 설명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는 델타 VC라고 할까요? 델타 VC. 이 델타 V는 배터리의 전압이에요. 그냥 배터리의 전압. 그리고 델타 VC는 요 압력의 차이가 계속 높아질 거 아니야. 전화를 갖다 쌓아 놓으면, 그죠? 압력차가 계속 점점 커지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델타 VC가 0에서부터 증가해서 요 값이 배터리의 전압이 될 때까지만 전하가 쌓인다 이런 얘기야. 다 쌓으면 끝이에요. 끝. 그냥 그대로 있겠죠. 여기도 펌프로 압력을 다 넣고 나면 막에 잠가 버리면 여기는 압력이 커진 상태, 압력이 줄어든 상태로 그 압력을 유지하고 있겠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 또는 전하가 이렇게 쌓인다 그랬잖아요. 점점 많아지겠죠. 쌓여서 꽉 찼어요. 그때 어쨌든 이 전하량 그거를 소문자 Q. 그래서 소문자로 쓰면 변수를 나타내는 변수. 전하량이 점점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0에서부터 쭉쭉쭉쭉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계속 쌓을 테니까. 그래서 최종으로 전하량이 Q가 될 거예요. 최종으로. 0에서부터 Q까지 증가하는 거죠. 이 변수 Q는 이건 전하량이라는 얘기고 0이라는 값에서부터 대문자 Q가 될 때까지 전하가 점점 쌓이다가 다 쌓이면 이제 끝나는 거지. 더 이상 이제 흐르진 않겠죠. 그래서 이 전하량은 즉 측전기의 전하량, 그걸 뭐 첨자 C라고도 넣어줄까요? 측전기의 전하량은 이 배터리의 압력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배터리의 압력이 크면 클수록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VC죠, VC. 델타 VC를 아예 그냥 VC라고 하겠습니다. VC. 축전기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입니다. 축전기 평행판 두 금속판 사이의 전위차. VC의 비례예요. VC는 0에서부터 최대 델타 V까지. 델타 V도 그냥 V라고, 대문자 V라고 하겠습니다. 전원의 전압 V가 될 때까지 축전기 양단의 전위차가 계속 증가하는 거고 전하량도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 비례 상수를 축전기의 전기 용량 C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여기 C는 여기 C로 다시 가면 이렇게. Q는 여기서는 C0라고 했는데 Q는 C0 V인데 이거는 다 꽉 찼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하가 다 들어차서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최종적인 순간, 그죠? 최종. 그래서 써놓으세요. 최종 마지막 상태, 최종 상태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그 중간 상태는 어때요? 전하가 계속 쌓이고 있겠죠. 그죠? 그 중간 상태는 이렇게 변수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변수. 하지만 비례상수 C는 변수가 아니라 실제 비례상수 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를 전기 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축전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하는 배터리의 전압이 크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Q는 CV고 다 들어차서 꽉 차 있을 때도 Q는 CV가 된다고요. 여기 위에 있는 최종적인 값들을 선택해서 쓰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책에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전하량은 전기 용량 곱하기 전압 또는 전위차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에는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에는 이 C 값이 얼마냐면, 용량이 얼마냐면 입실론 곱하기 그 금속판의 간격 분의 금속판의 넓이 이렇게 된다고요. C 값이. 이게 17-9식이에요. 9식.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간격이 좁은 축전기가 용량이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 용량은 이런 얘기죠. 이제 물통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엄마가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한 물을 이렇게 싸서 텀블러에 딱 넣어서 해주시죠. 그렇죠? 엄마가 없으면 혼자 해야죠. 뭐 이제 기숙사생은. 예. 그래서 이제 덜렁덜렁 가지고 다니는데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물통 하나 500cc 그렇죠? 500ml 또는 500cc. 예. 0.5리터라고 0.5리터. 0.5리터짜리 물통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 뭐 목마르면 금방 없어지지. 예. 자, 그런데 이 용량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용량이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용량은 바뀌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C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렇죠? 면적이 바뀌겠어, D가 바뀌겠어, 물질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에 대해서 공부하면 용량도 막 바뀔 수 있어요. 용량도 전압을 몇 볼트가 오느냐 아니면 이게 교류냐 직류에 따라서 용량이 바뀌긴 하는데 일단 기본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용량이 있습니다. 그럼 들어가는 전하량은 여기 이제 물 대신 공기를 넣는다고 가정하면 이 집어넣는 펌프의 압력이 크면 점점점 용량은 그 용량이 아니라 들어가 있는 물의 양은 많아지겠죠. 전하량은 변하는 거예요. 전하량은 압을 크게 해주면 전하량은 변하는데 용량은 정해져 있다. 용량은 정해져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오면 용량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래서 두 개의 공식을 암기해야 됩니다. Q는 CV 또는 소문자로 Q는 C 소문자 V 아니면 VC. 그때는 변수. 지금은 책에는 이제 꽉 찼을 때만 나와 있는 거고. 특히 평행판 축전기의 경우에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로 용량을 결정한다. 용량 이렇게 이제 내가 축전기 만드는 사람이야. 용량을 얼마짜리 만들 거냐? 요거 보고 만든다고요.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축전기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응용 엄청나게 많아요. 축전기는 너무너무 많이 이용이 됩니다. 아까 회로 기판에도 무수히 나오잖아, 축전기가. 그죠? 이게 축전기는 다른 이름으로 콘덴서라고도 해요. 전하를 쌓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쌓아 놓는 기기, 그래서 축전기라고도 하고, 이 압력을 줘서 쌓아 놓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콘덴서라고도 하는 거예요. 콘덴서. 그리고 전기 용량이잖아요. 원래는 전기 용량기예요. 전기 용량기. 그래서 줄여서 용량기라고도 합니다. 용량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전기 공부하면 아마 정전 용량기라고도 합니다. 정전 용량. 예. 그래서 지금은 물리에서는 전기 용량이라고 공부하잖아요. 이 용량 C를 전기 가면 정전 용량이라고 또 많이 얘기해. 정전 용량. 자, 그래서 배터리가 아니죠. 축전기는 배터리가 아니에요. 전하를 임시적으로 담아놓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순간에 매우 밝은 빛을 내죠. 이렇게 배터리만 가지고 빛을 내라 그러면 이렇게 밝은 빛을 낼 수 없어요. 밝은 빛을 내려면 여러분 이 전구처럼 이렇게 이 전구도 수십 개 연결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렇게 밝은 빛을 낼 수 있는데 이 배터리 4개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밝은 빛을 내? 이 안에 축전기가 있어서 축전기에 가득 담아두는 거야. 잔뜩 담아뒀다가 한 번에 방출시켜버리는 거죠. 그걸 충전, 방전이라고 합니다. 전하를 담아놓는 과정을 충전. 전하를 축전기에 담는 과정을 충전. 담은 걸 이제 밖으로 방출하는 과정을 전하를 내보낸다 그래서 방전. 그래서 축전기는 충방전을 연속해서 하게 돼 있어요. 충전, 방전, 방전. 자,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충전, 방전의 개념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지.
축전기의 역할을 보자면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쓰이는데 전기적인 에너지 저장 장치는 대표적인 게 축전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키보드 같은 거죠. 예, 키보드의 옛날식 키보드 같은 거예요. 옛날 기계식 키보드. 요즘 많이 다시 또 쓰대, 그렇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요. 보니까 나도 하나 그 또각또각하는 그 느낌 있잖아. 예, 타자 치는 것처럼, 그렇지? 예, 그걸 치고 있으면 좀 돌린 것도 덜해. 여기 그래서 또 좋네, 그죠? 예. 근데 이거 막 치고 있으면 옆에 사람은 시끄럽지, 그지? 근데 또 치는 사람은 그냥 뭐 물 흐르듯이 치면 또 들어줄만 하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비싼 거 한 10만 원, 20만 원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이 위쪽에 있는 금속판하고 아래쪽에 있는 금속판이 축전기의 금속판 두 개의 평행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사이에 이제 유전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간격을 조절합니다. 얘를 누르면 간격이 줄어들고 놓으면 다시 뭐 이 안에 스프링 같은 게 있어서 놓으면 다시 탁 튀어 오르죠. 그래서 간격이 변하는 거지.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량이 자, C, V의 관계가 있습니다. Q는 C, V의 관계. 그래서 이 전기 용량 자체가 변하죠. 얘는 C는 입실론 D분의 V잖아요. 전기 용량이 증가하면 만약에 전압이 똑같을 때 전기 용량이 증가하면 전하량이 증가할 테고, Q가 일정하게 Q를 유지한다 그러면 V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Q나 V를 범지해서 이게 눌려졌는지 안 눌려졌는지 두 개의 신호잖아. 어쨌든 이게 눌려졌냐 안 눌려졌냐, 0, 1이잖아. 0, 1.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이걸 메모리로도 이용합니다. 메모리. 여기 전화가 들어있니 안 들어있니? 우리 충전이 됐냐? 방전이 됐냐? 충전이 돼 있으면 1, 방전이 돼 있으면 0, 아니면 그 반대. 이렇게 메모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그 USB 메모리 있죠? USB 메모리나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축전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축전기의 기본 원리. 전화가 들어있으면 1, 안 들어있으면 0. 근데 여기서는 키보드에서는 이거를 D를 변화시키는데 그 메모리에서는 이 간격을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전압을 줬니 안 줬니 가지고 이 안에 충전을 외부에서 전압을 배터리로 연결해서 충전하면 전기장이 들어있는 거고, 다시 방전시켜버리면 전화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메모리로 쓸 수 있습니다. 매우 많이 쓰는 거고, 세 번째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분 전공이기도 하죠. 자동차 구동장치예요. 구동장치. 근데 이건 전기 자동차의 바퀴 구동 시스템 그랬는데, 모든 대부분의 전기 모터, 모터는 전기 모터잖아. 그렇죠? 전기 모터, 모든 모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쓰이는, 유용하게 아주 많이 쓰이는 특히 큰 모터에는 이렇게 다 축전기가 있어요. 축전기가 있어야지만 시작을 할 수 있어. 모터를 처음 여러분들이 전원을 꼽는 과정이 전기만 흐르면 모터가 돌아가네 이게 아니라, 그럼 모터의 원리가 아주 간단하겠지. 전기만 꽂으면 전화가 지금 저항처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터 속에는 축전기가 들어있어서 축전기가 적당한 축전기를 탁 연결해줘요. 전기를 꽂으면. 그럼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축전기가 다르고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 정지해 있던 게 돌아가야 되니까 또 속도가 조금 바뀌면 축전기가 중간에 또 다른 축전기로 탁 바뀌어요. 그래서 더 빠르게 돌리는 거고, 또 축전기가 또 바뀝니다. 한 3단, 3번 과정에 탁탁 축전기가 바뀌어요. 안에서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어, 그게.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이제 속도를 변화시킬 때, 구동시킬 때, 처음 운동시킬 때는 축전기가 연쇄적으로 착착착착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모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이거보다 더 용도가 많은데 일단 이 정도로 용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를 공부하게 되면 전자회로 공부하게 되면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이런 에너지를 저장하는 소자거나 아니면 교류 직류를 서로 바꿔야 되잖아요. 교류는 직류로 또는 직류는 교류를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축전기가 많이 쓰여요. 과정에서. 근데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그려놓기가 좀 그래서 안 나온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그런 장치가 되는 겁니다.
요거 예제 하나 풀어보면 평행판 크기 나와 있죠? 가로 세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넓이를 알 수 있겠지. 여기서 넓이 A를 알고 간격 떨어져 있다 그랬으니까 D가 나오죠. 그리고 뭐로 채워져 있어요? 공기로 채워져 있으니까 물질의 유전율이 나옵니다. 그럼 용량은 결정돼 있죠. 입실론 곱하기 D분의 면적 A. 여기 입실론 공기의 유전율 표에서 보고 가져다 쓰면 되겠지. 문제에 주어지겠죠. 그리고 D 단위를 일정하게 이렇게 미터 단위로 다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면적 0.2 곱하기 0.03 그렇죠? 그래서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제곱. 그러면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53 피코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12제곱 단위가 페럿이에요. 페럿. 전기 용량 C는 V분의 Q죠? Q는 CV.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쿨롱이죠. 쿨롱. 단위가 볼트잖아요. 이걸 이렇게 안 쓰고 F로 바꿔서 페럿이라고 한다고요. 페럿. 단위는 페럿.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 거꾸로 쓸 거예요. 단위를 이렇게 쓰죠. 단위에 각괄호를 해서 쓰는데 1페럿은 대문자예요. 1페럿은 1쿨롱/보 볼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1쿨롱/보 볼트. 그래서 여기도 페럿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각 평행판에 축전되는 전기량 또는 전하량 같은 말이죠. 전기량, 전하량인데 전하량을 일반적으로 물리에서는 전하량을 써요. 전하량. 다른 데서 전하량 쓰는데 전기량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번역하는 사람이 이 17장을 다른 사람이 번역해서 그래요. 17장을 16장 이 전기 파트 부분을 이 전기를 전공한 사람들이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전기량이 아니라 공식적인 용어는 전하량입니다. Q네요. Q. 그렇죠? 그러니까 Q는 CV가 되잖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전하량은 C에 12V 가해주면 이만큼의 전하량이 충전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기장은 V는 ED죠. V는 ED 가지고 쓰면 쉽게 전기장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기초, 그죠? Q는 CV 들어가 있죠. V는 ED도 들어가 있죠. C는 입실론 곱하기 D분의 A 축전기, 평행판 축전기 용량도 들어가 있지. 한번 풀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유전체. 유전체는 절연체를 유전체라고 하는 거죠. 부도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절연체, 부도체. 옛날에는 부도체로 공부했었지. 도체가 아니니까. 전기를 잘 못 흐르는, 아예 못 흐르는 물체 또는 잘 못 흐르는 물체. 그런데 이제 절연체는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얘기죠. 전하의 연결이 끊어져 있다. 절연체. 유전체는 그 물질을 물질의 측면, 전기적인 이거는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절연체라고 하는 거고 전기적인 물질의 전기적인 특징을 얘기하는 측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유전율을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보겠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유전체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 동일한 말입니다, 일단. 예. 그리고 유전체에 그러면 유전율이 어느 정도냐? 여기. 이게 22번식. 이게 유전율에 대한 식이에요. 어떤 물질의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에요. 진공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체가 아닌 게 아니라 진공의 전기적인 특징이 있어요. 진공도 진공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진공의 유전율을 입실론 제로라고 했을 때 물질의 어떤 물질의 유전율이 이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인지 그 비율을 유전상수. 그리스 문자에 카파죠. 카파. 예. 카파로 표시합니다. 유전상수. 그래서 입실론은 유전율, 카파는 유전상수. 그래서 다시 보면 어떤 물질이 채워진 금속판이죠. 두 금속판 사이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절연체가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전기 용량 C는 입실론 D분의 A가 되는데 그 입실론이 카파 입실론 제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오른쪽에 있는 요 항만 딱 떼서 이걸 입실론 제로로 바꾼 거지. 입실론 제로. 아니 C0. 진공일 때의 전기 용량을 C0라고 하자면
유전상수 카파가 채워진 경우에 유전율은 카파배가 되는 거죠. 유전율이나 또는 전기 용량 다 카파배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체의 유전체의 유전율 카파는 일반적으로 다 0보다 1보다 커요. 공기가 제일 낮은 거야, 유전율이. 다른 물질 유전율이 다 1보다 큽니다. 그래서 C0보다 더 커지겠지. 이게 그렇죠? C0보다 커지겠죠. 예.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2번 그림을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 다시 하는데요.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 A번은 유전체가 없을 때지. 없을 때가 아니라 이건 말이 틀린 거예요. 유전체가 없을 때가 아니라 진공일 때. 맞죠? 진공도 근데 진공은 물체가 아니니까 유전체가 없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그냥 진공일 때 그런 게 더 나아요. 유전체가 없을 때보다는 진공일 때. 진공일 때는 전하가 이렇게 좀 쌓여 있다면 이렇게 차여 있다는 얘기는 이미 충전을 해놨다는 얘기겠지. 이미 이전에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충전을 했어. 그런 다음에 배터리를 제외한 거예요. 그럼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제거하면 전하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전하가 그대로 그 안에 들어 있겠죠. 충전된 상태로. 그럼 이 안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얘기죠.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 간격을 알고 있어요. 간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선이차가 나오겠지. V 나누기 T. 그래서 V라는 전압으로 지금 충전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터리를 제거하고 유전체를 사이에 쭉 끼워 넣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B번이에요. 유전체를 가져와서 이 사이에 쭉 끼워 넣었더니 물질이 끼워지면 물질에는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자가 이렇게 있는데 분자는 어쨌든 그 안에는 양전하, 음전하가 들어있을 테고 양전하는 전기장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해 있고 음전하는 조금 왼쪽으로 이동해 있겠지. 이렇게 이제 분자 안에서는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전자는 아니지만 분자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극이 만들어졌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분극이라고 합니다. 분극이 돼요. 분극. 여러분들도 그럴 거 아니야? 예. 그 의자 자리는 벗어나지 않고 두 사람만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야. 두 사람만. 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쭉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되는데 왼쪽 면에는 마이너스가 오른쪽 면에는 플러스가 쭉 이렇게 이제 배열된 것처럼 보이겠죠. 외부에서 보자면. 그러면 이 내부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내부 전기장이 추가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본래 외부에서 만들어졌던 전기장 E0는 그대로 있는 건데 물질의 분극에 의한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그거는 왼쪽 방향이 돼요. 그걸 유도라고 쓴 거예요. 책에는 유도 전기장. 유도 전기장을 이렇게 이제 쓰면 안 되고 분극에 의해서 유도된 전기장이라는 얘기예요. 분극에 의해서 유도된 전기장에 의해서 실제 물질 속에는 이 유전체가 없을 때의 전기장보다는 더 전기장이 줄어들겠죠. 원래 E0는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에 E0가 있었는데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물질 내부에서 조금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기장은 원래 있던 전기장에서 이만큼 줄어드는 전기장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때 원래 있던 전기장과 새로워진 전기장의 비율, 이게 바로 카파가 되는 거예요. 카파. 알겠죠? 비율이. 그래서 유전상수 비율만큼 전기장이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의 비율로. 유전상수가 2인 물질이 왔다? 그럼 전기장은 2분의 1로, 원래 거에 없을 때의 2분의 1로 전기장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아마 위에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예. 됐거나, 이렇게 이제, 왜 전기장이 줄어드는지 알겠죠? 예. 물질 자체가 전기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유전상수가 나와 있는데 진공은 그 자신이니까 그냥 유전상수가 1이 되는 거고 공기는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공기로 채워진 유전체의 축전기는 그냥 진공하고 똑같이 보기도 합니다. 1이니까 다.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공기로 되어 있다거나 진공으로 되어 있다거나 그냥 같은 말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종이나 나일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절연체죠. 실리콘 기름 같은 이런 것들은 다 2, 3, 4 뭐 이 정도. 2, 3, 4, 5 유리 5, 6 이 정도. 그죠?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비슷하죠. 10보다 작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물 같은 경우는 갑자기 80으로. 물도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물은 왜 80이냐면 여러분 H2O는 이렇게 O 원자가 하나 있고 수소 원자가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수소 원자가 이렇게 대칭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위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산소는 마이너스 이온이잖아요. 그렇죠? O2 마이너스, O 마이너스, 2 마이너스죠. 그렇죠?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한쪽으로 끼우러져 있어서 이거 자체가 이미 분극이 되어 있어요. 이미 분극이 되어 있는 영구 분극 분자죠. 이미 영구 분극이라고 합니다. 영구 분극. 원래부터 분극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거야. 별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갈라놓을 필요가 없어. 이미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냥 휙 돌리기만 하면 돼, 전체를. 그죠? 예. 근데 아까 분자들은 어때? 갈라놓고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운 거였는데 이 물은 아주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극 이 유전 상수가 매우 크고 또 이런 스트론튬 티탄산염, 뭐 바륨 티탄산염 이런 거 다양한데요. 몇백, 몇천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몇백. 1000 되는 건 거의 없고 몇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그냥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나오냐면 아까 여러분들 이제 물 마실 때 이렇게 500cc짜리 물통 가지고 다닌다 그랬지? 네? 그럼 나 혼자밖에 못 마셔요. 그죠? 예. 근데 이 축전기를 만들었는데 이 사이에 공기나 진공이나 나무나 뭐 기름 채우면 많아봐야 2~3배인데 이 물질을 채우면 이 용량이 몇 배로 증가해? 233배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물병 하나 가지고 다니는데 이 물병 가지고 300명이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물병이죠. 포도주? 계속 나오지, 계속. 그죠? 300명이 나눠 마실 수 있는 마법의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많이 연구합니다. 아주 똑같은 전압을 줬는데 전하가 300배가 쌓이는 거니까 용량이 어때요? 용량이 300배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아주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래서 관심이 높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들 연구하는 그런 물질 연구하는 사람들이겠죠. 예제 17-9번 풀고 잠깐 쉬도록 하죠. 종이로 채워진 축전기 이랬는데 넓이 A 나와 있죠. 두께 나와 있으니까 이 간격이라는 얘기죠. D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채웠으니까 용량 똑같이 앞에서 구했던 것처럼 구할 수 있겠죠.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 Q는 CV죠. Q는 CV. 똑같네요. 그렇죠? 앞에서 공부했던 거랑. 그런 형태로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니까 용량 입실론 D분의 A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페럿. 그러면 얘는 20 피코페럿이죠? 20 피코페럿. 해서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쭉 넘어가서 여기 B번 뭐였죠? B번 V는 ED 또는 Q는 CV 다 나오네요. 그렇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공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미 했던 거고 V는 ED, 여기서는 Q는 CV 1번과 A번과 B번 정도 이 정도 알아두면 0.32 마이크로페럿 0.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는 얘기죠. 0.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의 쿨롱의 전하량이 축적이 됩니다. 자, 10번이 좀 중요한데요. 완전히 충전된 축전기를 그러면 전하가 이렇게 충전이 돼 있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충전된 축전기를 전지와 연결을 끊은 후 그럼 전하가 어디로 갈 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전하가 그냥 있겠죠. 배터리 끊어버렸으니까 여기 양의 금속판, 음의 금속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유전체를 제거합니다. 여기서 본래 유전체가 들어있었죠. 얘를 유전체를 쏙 빼내요. 그래도 Q는 안 변하는 거지. Q는 갈 데가 없으니까. Q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는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으니까 Q는 해놓고 Q는 뭐였어요? Q는 CV잖아요. CV. 그죠? CV인데 원래는 CV였는데 유전체를 빼내면 C0로 바뀔 거 아니야, 용량이. 그죠? 공기로
공기가 채워졌으니까 유전체 대신에 공기가 채워졌으니까 C제로로 바뀌어요. 그래서 C보다 줄어들었겠지. C제로는 감소했겠죠. 그럼 V는 어떻게 돼? V는 증가해야겠죠. 그래야 똑같은 값이 될 거 아니야. 두 개를 곱한 값이 같아야 되니까. 지금은 전하, 그죠?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전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예. 그럼 용량은 줄어들었잖아요. 유전체를 제거했으니까. 그러면 전압은 증가하죠. 그럼 전기장은 얼마로 되냐? 전기장은 E0는 V 나누기 V0 나누기 D가 되겠지. 원래는 V 나누기 D였어요. 그죠? V 나누기 D였을 텐데 이렇게 바뀐 거죠. 2분의 V0로. 그래서 증가했잖아요. 전기장도 증가하고 전압도 증가하게 된다. 예, 이렇게 전압으로 봐도 되고 책에서는 뭘로 봤어요? 예. 가우스 법칙 사용해서 입실론분의 입실론, 이거 책에는 이건 입실론 제로 이렇게 바꿔줄까요? 입실론 제로. 원래는 2였죠. 2는 유전체를 제거하기 전에 여기 구했었잖아. 여기 2 최대 2, 그죠? 이게 2예요. 2. 전기장을 구했잖아. 전기장이, 그죠? 16 곱하기 10의 6승 볼트 퍼 미터였는데 유전체를 제거하면 전기장이 증가하게 되죠. V가 증가하니까, 그죠? V가 V0로 증가하니까 전기장이 2에서 2제로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가해서 곱하기 10의 7승으로 증가했네요. 그죠? 그 비율이 다 유전상수 비율이에요. 유전상수 비율. 그 비율만큼 증가하거나 또는 그 비율만큼 감소하는 형태가 됩니다. 네, 앞에 표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조금 더 설명할 게 있는데요. 앞에 표에서 보면 유전 강도라는 말이 나와요. 유전 강도. 유전 강도라고 하는 건 단위가 이게 뭐죠? 무슨 단위죠, 이게? 볼트 퍼 미터. 뭐의 단위예요? 볼트 퍼 미터는 뉴턴 퍼 쿨롱하고 같은 단위인데 이게 뭐죠? 예, 마음속에서 대답을 하고 있어, 그죠? 전기장입니다. 예. 전기장의 단위죠, 전기장. 전기장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전기장이냐면 이 물질이 견딜 수 있는 전기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물질이 유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전기장. 유전체를 유지할 수 있는, 즉 절연체로 자기의 성질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전기장. 이거보다 더 큰 전기장이 걸리면 이 물질이 변형이 돼요. 변형. 갑자기 전류가 흘러버려요. 그냥 자기 절연체인데 너무 센 전압이 가해지니까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터졌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이제 아까 봤었던 축전기 있잖아요. 이런 축전기, 콘덴서 이렇게. 여기 너무 높은 전압, 아까 25V가 25V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 얘는 25V 이상 가면 안 돼 이런 얘기야. 25V 이상 가면 이거 고장이 납니다. 어떤 고장이 나냐? 두 개의 금속판이 있는데 너무 높은 전압을 가면 전류가 그냥 흘러버려요. 높은 전류가 흘러버리겠죠, 갑자기. 큰 전압이 걸렸는데 높은 전류가 갑자기 찍 흘려버려.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막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고장이 나는 겁니다. 제 역할 못한다 이런 얘기죠. 축전기가 많이 고장이 나죠. 여러분 전자제품 쓰다 보면 축전기 고장이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걸 오래 쓰면 어떻게 돼? 이 물질 속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 종이 이런 물질이 좀 불안정해집니다. 많이 쓰다 보면 열이 나니까 여기서 조금 남아있던 수분이 다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물질의 성질이 변하게 돼서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AS를 부르죠. AS. 옛날 같은 때는 AS를 이렇게 부르면 AS 기사가 와서 그것만 싹 바꿔줘요. 이거 100원짜리인데 출장비는 2만 원이야. 그리고 이제 2만 원을 받죠. 순비 10,000원. 100원인데 공 2개 붙여서 10,000원. 3만 원 드려야 돼요. 그죠? 혼자 집에서 바꾸면 100원이면 되는데. 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전기 좀 알고 그러면 인두도 하나 이렇게 인두 5,000원 합니다. 2,000원 하나
사다 놓으시면 쉽게 다 고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17-8절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험실은 11시에 가야지. 예. 쉬는 시간 20분까지 쉬세요. 좀 하고. 18절부터는 여기는 이제 축전기를 가지고 직렬, 병렬 연결을 해서 그 연결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으니까 연결을 하는 거겠죠. 그럼 저항의 연결은 아마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항을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해서 근데 저항을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는 이유도 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저항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나 전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예를 들어 15옴과 20옴이 있는데 그걸 직렬 연결하면 35옴이 되잖아. 그러니까 35옴의 저항 효과를 만들려고 이걸 이렇게 두 개를 직렬 연결할 수도 있지만 15옴에 걸리는 전압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15옴에 걸리는 전압을 또는 25옴에 걸리는 전압을 보면 25옴에는 전압이 2배 걸리잖아요. 여기 V라는 전압이 걸리면 25옴에는 22V라는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전압보다 2배 높은 전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좀 심오한 목적은 그런 거고. 수전기도 마찬가지죠. 수전기에 직렬 연결돼 있는데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병렬 연결도 있고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식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식은 책에 있는 식을 보시면 되고 이런 거 다 암기해야 돼, 암기. 나중에 원리를 알면 나중에는 바로 이제 계산을 해서 쓰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일 테니까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나온 식은 직렬 연결식이죠. 이건 직렬 연결식. 세 개의 축전기인데 용량이 C1, C2, C3인 축전기 콘덴서를 직렬 연결하면 하나의 용량으로 바꾸었을 때 대체했을 때 그 등가 용량, 책에는 합성을 했는데 합성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물론 이제 회로, 여러분들은 회로를 바로 할 테니까 등가라고 합니다. 등가. 같은 가격, 같은 가치를 갖는 거죠. 한 개의 축전기로 바꾸면 이런 용량인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수는 역수 더하기 역수 더하기 역수 이렇게. 병렬 연결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병렬 연결하면 다다음 페이지 다 더해주면 이거 결론식이 없네. 이거는 C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이렇게 이제 더해준다. 이게 이제 전체 등가 용량입니다. 등가 합성 용량. 그래서 저항하고는 모양이 반대죠. 저항은 직렬 연결했을 때 전체 저항은 더하기인데 축전기는 그 반대예요. 식의 모양이 반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V는 IR, 여러분들 V는 IR 쓰잖아. 그럼 V는 R하고 I하고 비례 관계죠, 비례. 그런데 V는 축전기에서는 C분의 Q라고 쓰잖아요. C분의 Q. C가 역수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저항의 여기 저항의 직렬 연결식하고 축전기의 병렬 연결식의 식의 모양이 같은 거고 반대는 또 반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항을 빗대서 알아두면 그냥 다 이미 알고 있는 식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식은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만 놓으면 왜 그런지 또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아마 또 대다수일 것 같아요. 나도 처음에 전기 공부했을 때는 아무도 설명 안 해줘갖고 나는 전기를 독학을 해서 독학. 물리학 전공을 박사과정까지 하고 나서 전기를 공부해볼까? 전기학과 공학과에 가서 3년을 더 공부했었는데 남들이 6년 동안 4년 동안 하는 걸 나는 더 압축해서 해야 되잖아. 전기과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전기과에서도 그냥 공식만 열심히 외우더라고. 보면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공식만 열심히 외우고 축전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잘 몰라. 공식만 안 돼. 물어보면 다들.
여기 축전기잖아요. 축전기. 그죠? 금속판 2장씩 되어 있는 용량이 C1인 축전기. 용량이 다른 용량 C2, 다른 용량 C3인 축전기를 연달아서 쭉 이어서 놓는 한 선 위에 놓는 거죠. 이런 연결을 직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죠? 직렬 연결. 그러면 이 축전기끼리 연결이 직렬이라는 얘기예요. 축전기끼리의 연결이 직렬 연결 돼 있어요. 그럼 배터리가 일을 한다 그랬죠. 배터리의 플러스는 음전하를 이 연결되어 있는 금속판에서 빼앗아다가 반대쪽 금속판 C3의 오른쪽 금속판이죠. 여기다 쌓는 겁니다. 전자를 하나 쌓았어요. 왼쪽은 양전하가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원은 C1의 오른쪽 금속판이나 C2 그죠? C3의 왼쪽 금속판은 손도 대지 못해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본래부터. 그래서 이 전원은 어차피 뭐만 연결돼 있는지 아냐면 C1의 왼쪽 금속판, C1의 왼쪽 금속판, C3의 오른쪽 금속판만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하를 하나 쌓았다는 얘기는 그냥 전체의 전하 하나 쌓았다는 얘기고, 하지만 여기 양전하가 있으면 C1의 오른쪽 금속판과 C2의 왼쪽 금속판은 이거는 아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한 개의 도체예요. 양전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음전하를 끌어당기고 양전하를 밀어내겠죠. 이렇게.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오른쪽에 음전하가 이렇게 생기면 음전하는 양전하를 끌어당기고 음전하를 밀어내겠죠. 이렇게 돼서 모든 축전기에 동일한 양의 전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전하를 하나 더 쌓으면 또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유도가 되겠지. 이렇게 주변에 계속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하량 Q1, Q2, Q3가 다 동일합니다. Q1, Q2, Q3가 동일하고 이거는 한 개의 축전기로 바꿔놨을 때의 전하량 Q하고 또 역시 동일하죠. 배터리는 그냥 한 개의 축전기만 있는 줄 알지 어차피 전하를 쌓아놓는 건 맨 왼쪽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금속판일 거니까요. 그래서 모든 전하량이 같아요. 한 개로 생각했을 때나 각각이나. 하지만 전위차는 이 전체 전위차는 C1 양단의 전위차 더하기 C2 양단의 전위차, C3 양단의 전위차를 다 더해야 전체 전위차가 되겠죠.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공부하면 훨씬 쉬운데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두 지점, 배터리의 왼쪽과 오른쪽,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위차는 플러스는 이게 플러스 금속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전체가 하나의 전위차잖아요. 전위잖아요. 음전위, 도체는 다 동일한 전위예요. 이렇게 오른쪽 금속까지 다 동일한 전위입니다. 이 전위차는 요만큼 차이 더하기 요만큼 차이 더하기 이만큼 차이를 다 더한 거죠. 그래서 전체 전위차가 V잖아요. 배터리에서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식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식에 V는 해놓고 V는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 V는 한 개의 용량을 C라고 하자고요. 이 C. 예? V는 C분의 Q겠죠. 분의 Q 나오겠죠. 자, V1은 여기서 V1은 C1분의 Q1이죠. V1은 C1분의 Q1인데 Q1, Q2, Q3가 다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Q라고 써도 되겠고 더하기죠. 여기 더하기 그대로 와서 V2도 C2분의 Q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C3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무리 연결해도 다 전하량은 Q니까 양변을 Q로 약분해 줍니다. 그러면 이 식이 되죠.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더하기 C3분의 1 해서 암기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은 여기서 나온 거죠. 전압으로부터 V는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자, 오른쪽에 병렬은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병렬은 모든 V가 같은 거지. 전원의 왼쪽 양극, 오른쪽에 음극인데 이건 다 한 개의 도체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 도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각각 다 서로 동일한 전위이기 때문에 이 양단의 전위 V가 다 같아요.
V는 V1, V2, V3가 다 똑같다.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쓰냐면 전하로 쓰는 거예요. 전하. 왼쪽에 연결된 금속판은 1번 축전기의 왼쪽, 2번 축전기 왼쪽, 3번 축전기 왼쪽 금속판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하를 쌓아 놓으려면 모든 곳에 다 전체를 다 쌓을 수 있겠죠. 한쪽에만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하량은 다 더해줘야 되죠. 왼쪽에 연결된 면적이 다 더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면적이 늘어나는 거니까 더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축전기의 용량도 더해지고 물론 그렇죠. 그래서 Q는 전체 전하량은 여기 쌓은 양전하, 여기 쌓은 양전하, 여기 쌓은 양전하가 다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전하량을 다 더해서 Q는 Q1 더하기 Q2 더하기 Q3를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 이제 C하고 V로 바꿔주는 거죠. Q는 C, V죠. 한 개로 봤을 때 용량을 C라고 하면 Q는 CV가 되고 Q1은 C1, V1이 되겠죠. C1, V1인데 V1은 V1, V2, V3가 다 같다고 했잖아요. 그냥 다 V라고 쓰자고. 더하기죠. Q2는 C2, V. 이렇게 다 계속 되겠지? 연결하면 할수록. 그래서 양변에서 V가 약분이 돼서 C는 C1 더하기 C2 더하기 C3 더해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내용은. 마치 이 같은 원리가 저항에도 적용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맨 뒤에 있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C는 C1, C2, C3를 더한 것과 같다. 쉽네요. 예제 11번. 예제 11번.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치자고요. 세 개의 축전기. 그래도 좀 간단한 예제입니다. 세 개의 축전기 C1, C2, C3를 직렬 변경이 막 혼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연결했는데 먼저 전위가 같은 점을 찾아보면 배터리의 양극 이렇게 한 개는 전위가 다 동일하죠. 점을 A점이라고 한 겁니다. A점. 전기적으로 다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같은 전위입니다. A점. 그 다음에 B점. B점은 얘네가 B점의 전위가 되겠지. 얘들이 다 도체로 다 연결되어 있는 도체는 등전이니까 그렇죠? 여기가 VB 전위를 여기는 VA라고 합시다. A점의 전위. 그리고 C점이 있죠. C점이 이게 다 점이죠. 보니까 C점은 배터리의 음극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VC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 전위차가 6V가 되도록 배터리는 이걸 6V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VA-VC가 6V라는 얘기예요.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위차를 V 플러스 V 마이너스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죠?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위차를 근데 이게 양극이 여기서는 A점으로 표시됐으니까 VA라고 하는 거고 음극은 C점으로 표현됐으니까 VC라고 쓴 것뿐이에요. 이게 6V입니다. 그래서 V는 VA에서 VC까지는 VAC는 VAB 더하기 VBC잖아요. A에서 C까지의 전위차는 A에서 B 사이의 전위차, B에서 C 사이의 전위차의 합이 되겠지. 이렇게. 이게 6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볼트. 이제 주어져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전체 등가 용량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전체 용량. 그러려면 BC 사이의 용량을 한번 계산해 줘야겠죠. C 전체를 계산하고 싶은데 C는 C1하고 이 BC 사이에 용량이 있겠죠. BC 사이의 용량이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직렬 연결이면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 BC분의 1 되겠죠. C BC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직렬 연결의 식이잖아요. 근데 직렬 연결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다시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통분해주면 C1 C BC분의 C1 더하기 CBC죠. 이렇게 되겠지. 곱분의 합이잖아. 그럼 이걸 뒤집어주면 C가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가 직렬 연결된 거에 등가 용량을 보일 때는 합분의 곱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매번 이거 할 필요가 없이.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CBC
이게 더 아니 BC가 아니에요. BC는 병렬 연결이었지. 그래서 먼저 CBC부터 구합니다. CBC는 그냥 더해주면 되죠. 병렬 연결을 더해주면 되니까 CBC는 간단하게 8, 3 더하기 5 하면 8 마이크로 페럿이 나와요. 쓰는 걸 가져와야겠어. 배워서 패드 쓰는 거를. 얘는 8이란 얘기예요. 얘는 8. 그럼 얘는 뭐였어요? 얘는 2였잖아요. 15는 합분해 곱하면 합하면 10 곱하면 16 1.6이 나온다고요. 1.6 마이크로페럿. 알겠죠? 전체는 1.6 마이크로페럿이에요. 구합니다. 그럼 전체 한 개로 바꾸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배터리 입장에서는 1.6 마이크로페럿 하나 연결된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C. 그러니까 전기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BC만 우리가 놓고 보면 C1하고 CBC, C1하고 CBC가 연결된 거죠. 그러면 2하고 8이 연결된 거지. 2하고 8. 아래쪽에 한번 그려볼까요? 어디? 빈 공간이 없네. 위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서 C1이랑 CBC 2하고 8 마이크로페럿이 이렇게 연결된 거잖아요. 6V에. 여기가 A, 요 사이가 B, 맨 끝이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압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전압은 6V. 전압은 어떻게 계산해요? V는 C분의 Q니까. 이건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이니까 Q는 똑같겠지. 직렬 연결의 Q는 같잖아. 그러면 V는 C분의 Q가 돼서 전압은 전기 용량의 역수가 되지. 이건 1대 4잖아요. 1대 4. 전기 용량은. 그럼 V는 1분의 1에 4분의 1이 돼서 4대 1이 돼야 돼요. 4대 1. 그럼 6을 4대 1로 나누면 5등분해서 그 중에 4는 여기 V1에 들어가 있는 전압이 분배되는 거고 나머지 5분의 1은 BC에 전압이 분배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두 개의 축전기가 병렬 연결되어 있어요. 2하고 8이. 오늘 그리네 그림을. 네.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VBC라고 하자.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V1과 VBC. V1은 V1 더하기 VBC 두 개를 더하면 뭐예요? 더하면 전체 전압 6V가 나와주겠지. 6V. 이게 전체 6V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6V가 나오고 그런데 Q가 같은 거니까 CV1하고 8BC가 같은 거죠.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모르면 영상을 나중에 또 보세요. 왜 안 나와? 뭐가 딸리는가 보다. 그죠? Q는 같잖아. Q는 CV죠. CV. 근데 이 V1과 8BC가 같다고요. 8BC. 이게 느리네. 네, VBC. 저가 이제 시간이 딸리나 보다. 그죠? 요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된다고요. 그럼 V1이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4 곱하기 6이 나오는 거고 6 곱하기 5분의 4 VBC는 6 곱하기 5분의 1이 된다고요. 곱하기 5분의 1 5분의 1 곱하기 6 이렇게 전압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전압은 4.8 볼트가 돼야 되고 얘는 1.2볼트가 돼야 돼서 두 개를 더하니까 6볼트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전압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한 V1이 4.8볼트가 되는 거고 VBC는 C2, C3에 똑같이 걸리겠죠. 병렬이니까. 그죠?
여기 BC 사이의 전이차는 똑같잖아. 이 전이차나 이 전이차나 똑같이 1.2V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V, 1.2V가 여기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요. 4.8V, 1.2V가. 그래놓고 각각의 축전기에 들어있는 전하량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각각의 C1, V1, C2, V2, C3, V3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6, 3.6, 6.0이 나오죠. 그래야지만 여기 들어있는 게 9, 여기 3.6, 여기 6.0 더하면 9가 나오죠. 또 전체 9. 그래서 직렬 연결하면 9 똑같이 9 마이크로페럿, 9 마이크로페럿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25번 이 예제 문제를 잘 보시면 축전기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루한가요? 축전기의 원리가 설명이 된 영상을 하나 보면서 보고 축전기 원리? 축전기 원리? 이야기? 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천병 7원. 공식 말고. 이렇게 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빠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께 커패시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커패시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덕터에 대해서 새로운 라면집? 김종민이다. 아닌데요? 김통깨인데요? 이게 이제 In a 축전기의 metal 빨간색이 conductor, 양전화, the 파란색이 positively charged 음전화라고 보시면 particles 돼요. are fixed in place, whereas the negatively charged particles, called electrons, are free to move around. 전자가 A 움직이는. metal typically has an equal amount of positively and negatively 그렇군요. charged particles, making the metal as a whole electrically neutral. If we apply a force trying to push extra electrons into this metal 금속판에 plate, 전자를 쌓고 we 있는 will 거죠. not be 전자가 successful. 들어가잖아요, 그죠? because 전자가 particles 점점 with the same 많아지고 charge 있는 겁니다. repel one another. 전자를 빼고 If 있는 거고. extra electrons accumulate inside the metal plate, they will repel each other and repel any of the new electrons trying to enter. Therefore, even if we apply a force where there is another metal plate close to the 충전하고 one 있는 거죠. shown, 근데 지금 as 이제 한 장만 있는 electrons 건데 이렇게 한 장만 accumulate in 있어도 the first 축전기 역할을 metal 하는 plate, 겁니다. 꼭 두 개가 있어야 they will 축전기가 repel 아니라. the electrons in 근데 the 이제 두 장이 second metal 있으면 plate. 한쪽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한 놈을 The 가져가다가 반대쪽에 쌓을 positively 수 있겠죠. charged particles left behind in the second in the first plate to as we add electrons to the first metal plate, 그린데 after a certain number of extra electrons accumulate on the first plate, they will repel any new electrons trying to enter. 이 정도는 돼야지. The first metal plate has developed a net negative charge, and the second metal plate has developed an equal 왼쪽에는 and opposite 음전화가, net positive 오른쪽에 charge. 양전화가. 빨간색이 양전화예요. We can cause this equal and opposite charge on each plate to be larger by applying a larger external force. External force we are applying. Now return to the two metal plates are what we call a 축전기가 이렇게 capacitor. 있죠. 배터리를 연결하면 Note, 전이차를 voltage is shown 높이차를 upside down 만들어주죠. in this video because the blue arrows will show electron flow. 그래서 이제 한쪽을 높은 전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전하를 쌓아야 그렇게 By 되겠죠. briefly 전하를 connect- 쌓아야지만. If we then connect the capacitor across the plate through the light bulb. If we use multiple batteries in series, then we can force the two plates of the capacitor to develop larger amounts of charge. When the capacitor is charged, 전기차가 its voltage will 커져서 be the sum of the 한쪽에 voltages of all the batteries. 양전하가 있는 쪽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고 음전하가 생기면 낮아지게 되는 거고 이걸 배터리의 전구에 Charging the 연결하면 capacitor to a higher voltage will 쌓았던 cause the light 전하를 bulb 이제 to stay on 밖으로 longer when the 빼내니까 capacitor 전류가 discharges.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면서 다시 높이차는 줄어들고 Now suppose that we increase the areas of the two metal plates. Plate. 넓이가 넓으면 and 많은 remove more 전하를 electrons from 저장할 the 수 있기 second metal 때문에 plate. 용량이 커지는 거고 When a is still equal on the two metal plates, 아까 얘기했듯이 용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 the larger 겁니다. capacitor material to flow through it, but it contains molecules that change their 이 안에 orientation 이제 based on 유전체죠. the charges of the two 다른 plates. 물질이 여기를 채워지게 되면 유전체의 전하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양전하, 음전하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 다 정렬을 하게 되고 내부에 These molecules exert 반대쪽 forces that attract 전기장을 more electrons to the 만들어내서 negative plate 물질 and that 내부의 repel 전기장이 more 이제 electrons from the 줄어들거나 positive 또는 plate, 반대로 증가하는 현상도 있습니다. as does increasing the air. This allows 간격을 가까이 가져오면 This is by moving the two 용량이 metal plates 증가하는데 그 closer together. 이유는 양음 전하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클 테니까 전하가 잘 모여지게 할 수 있어요. 간격이 줄어들면. 그래서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공간이 커져야지만 용량이 커질 것 같지만 Because the two plates are now 얘네들이 closer 가까이 together, 있을 때 they 서로 exert 다른 greater forces on 전하들을 each 또 더 other's 많이 electrons.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간격이 줄어들면 용량이 This attracts 증가한다. more 이렇게 볼수 electrons to the 있습니다. negative plate and repel the amount of applied voltage. This has the want to make the 영상도 areas of the 있으면 plates as 올려줄 large as 테니까 possible. 이렇게 이제 Insert 보도록 the special 하시고 material in between the plates and move the two 이번 주에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거의 다 17장까지 다 한 거야. 이제 뒤에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는 조금 더 하시면 되고 그래서 과제는 16장과 16장 연습 문제하고 17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서 다음 주에 제출을 하세요. 제출을 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어요. 물론 우리 책에 문제가 많지는 않지만 선별 문제를 선별할 겁니다. 선별을 해줄 테니까 풀어서 내는데 이것도 다 프리도 다 올려놓을 거예요. 프리 과정도 영상으로 내가 이번 주 오늘 만들면 되겠네. 오늘 다른 일정 비워놨으니까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대로 보고 필기하듯이 풀어서 또 영혼 없이 풀지 말고 그냥 또 똑같이 푼다고 똑같이 풀어서 풀지 말고 좀 생각을 가지고 풀어보세요. 풀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VC는 V분의 Q 이렇게 이제 풀잖아. 그럼 내가 숫자는 대입해 줄 거야. 숫자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라고. 계산기만 탁탁 누르면 되게끔 그죠? 아주 쉽죠, 그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걸 다 해줄 겁니다. 해주는 이유는 그걸 보고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또 이제 풀이 때문에 어떻게 이런 답이 나오는지 답이 맞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또 이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알기 때문에 나도 궁금하면 이걸 보시고 아니면 나는 아예 모르겠다. 그럼 처음부터 보고 푸세요. 그냥 풀어서 풀이 과정을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에 나올 거니까. 시험 문제도 가르쳐 주는 거야. 이 문제가 나올 거다. 예고예요, 예고. 얼마나 좋아, 그죠? 과제 겸 시험까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다음 주 수업 시간 아니면 좀 시간을 더 줄게요. 한 10월 며칠까지 해서 줄 테니까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동영상도 오늘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고 쭉 하시면 되고 여기 17-9절 있죠? 요 단원의 강의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18장을 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번 학기 끝내지 못해요. 요 영상도 보시고 만약에 이 영상 하나 봐도 모르겠다. 역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공식 하나만이라도 암기하시기. 공식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공식 한 개만 암기해서 시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출석 체크 못한 사람은 앞으로 나와서 출석 체크하시고요. 자, 실험실로 가주세요. 실험실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실험실에서 봅시다. 11시 5분까지 가세요. 11시 5분.